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특집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지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저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재편입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죠. 2030년까지 거의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재편이 될 텐데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좀 열릴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이제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오리지널사들이 이제 물질 특허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형이라든지 용법 용량 그리고 제조 공정 같은 2차 특허를 촘촘히 쌓는 이런 이제 이른바 특허 덤불 전략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좀 막아왔는데요. 근데 최근에 미국 법원이 독점권 남용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을 했고 또 상호 교환성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매출 한 12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블록버스터급의 아일리아가 이제 미국 이제 시밀러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제 관련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쭉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진펜트라라는 신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직접 판매에 대한 체계가 조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주기를 다 아우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스텔라라, 솔리리스 시밀러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올해 매출 성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이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매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또 특허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열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 동향이 어떤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상호 보완성, 이제 상호 교환성이라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상호 교환성만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바로 처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임상적 동득성만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처방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여기에다가 IRA 약가 협상 대상이 이제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라는 점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랑 보험사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이제 약가를 협상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밀러 애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가격이 자연적으로 인하되는 거를 조금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PBM하고 보험사들이 실제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그 우선 이제 그 순위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선호 처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이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바이오시밀러 쪽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일라일릴리 독주 가속화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좀 심상치가 않은 듯합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어제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중한테 큰 폭으로 빠졌었고 오늘도 3% 정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 비만 치료제 판도가 완전히 좀 일라일리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그 노보노디스크가 그 카그리세마라는 품목을 이제 위고비 다음 카드로 계속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는데 컸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기대치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카그리세마가 세마글루타이드 단독 대비해서는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젯바운드 대비해서는 이제 우월성 입증을 못하면서 이게 오히려 릴리의 젯바운드가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게 조금 더 확인이 된 건데
건데 네. 사실 이거를 이제 국내 이제 저희 그러게요. 국내 기업- 비만 치료제 투자에는 어떻게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미 젯바운드는 이 체중 감량 효과 내에서는 상단에 이미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젯바운드 체중 감량 효과랑 1대1로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뭐 근손실이나 요요 현상 아니면은 뭐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처방을 했을 때 안전성이 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장기 투여가 가능한 이 안정성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과 관련해서 한미약품의 경우는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연내 상용화를 또 목표 중인데 한미약품은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비만 초대 시장 자체가 이제 단순 체중 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손실을 보완할 수 있거나 네. 장기 치료를 확장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미약품은 오히려 이런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약물이 올해 연내 상용화 가시권에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비만 초대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근손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존의 LAUCN2라는 파이프라인 임상 1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트렌드인 3중 작용제 LA 트리아도 임상 2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경쟁 시장 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2분기 중에 에피노페그주타이드라는 메쉬 치료제 임상 2상 결과 네.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라 사실 지금 한미약품이 주가 신고가이긴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제일 네.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이게 주가 신고가 수준인데 주가 레벨이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 뭐 사실 쭉 말씀드렸지만 연내 상용화 네. 기대도 있고 뭐 비만이라든지 메쉬 치료제 R&D 모멘텀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실적도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쁘지 저는 않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오,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한 달 사이에 30% 이상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제 R&D 이벤트 발생 전후로 네. 이제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 워낙 빨리 올랐던 만큼 그런 변동성, 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주의하는 게 좋아 보일 듯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저가 비만약이 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미약품이나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 가격 경쟁이 조금 뭐 저희한테 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국내 기업들도 가격 이제 경쟁력 있는 전략을 좀 펼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뭐 근손실이나 요요 현상이라든지 뭐 장기 투여했을 때 안전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한 달이라든지 몇 개월에 한 번씩 투여하는 이런 편의성까지도 확인이 되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가격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저희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가되 대신에 이러한 이제 임상적인 이제 강점을 가지고 가서 가치를 좀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저가 전략만으로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죠. 네. 퀄리티, 품질 차원에서의 개선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숫자로 증명할 바이오입니다. 실적보다 성장성으로 주목을 받는다는 것도 이제 어느새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엄청난 실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도 지금 엑스코플이라는 제품이 미국에서 처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네. 이 단일 제품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ST팜이라는 회사도 지금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CDMO 수주 확대뿐만 아니라 저분자 약물 같은 생산 확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특히 최근에 RNA 시장 자체가 이제 희귀 질환에서 만성 질환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ST팜도 올해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녹십자
또 네. 이제 알리그로라는 이 혈액 제제를 미국에서 처방이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이제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SK 바이오팜, 여기 ST팜과 또 녹십자까지 이렇게 세 기업 꼽아 주셨는데 기술 이전 가능성이나 임상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일단 기술 이전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좀 기술 이전 기대감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리가켄 바이오와 에이벨 바이오입니다. 네. 사실 ABL 바이오랑 리가켄 바이오 둘 다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다수의 기술 이전 경험이 있는 회사이고 추가 계약 가능성도 여전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사노피의 우선순위 조정 이슈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사실 1분기 말에 담도암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추후에 추가 기술 이전 계약까지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주가에는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DC 플랫폼 확장이라든지 추가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가능성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모멘텀 측면에서는 2분기 중에 주요 이벤트를 앞둔 기업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골관절령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예정되어 있는 티슈진을 비롯해서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테드라는 이제 갑상선 암병증 이제 임상 결과도 앞두고 있고 한미약품 D&D 파마텍은 메쉬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올릭스도 저희가 이제 임상 결과나 개발 진전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추후에 라이선스 아웃이라든지 R&D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질문 잠시 드리도록 네, 할게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의 숨통이 조금씩은 좀 트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반등 중이고 이 로열티 악재를 좀 떨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해당 이슈들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뉴스 기사는 나와 있는 상태고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얘네가 이제 6월 달부터 미국 PGR 결과라고 해서 이제 특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뭔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주가가 조금 눌려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여기에 추가 기술적 계약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워낙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뭐 추후에 이러한 이제 PGR 결과 확보라는 이벤트가 있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R&D 단에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오늘 바이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잘 전해주셨는데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느 기업을 제일 좀 탑픽으로 꼽는지 아니면 유망하게 보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바이오 투자 전략 세울 때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수급이 조금 많이 얕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또 오르면 또 다음날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3월 달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텍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오르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이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이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리가켄 바이오를 일단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다올투자증권의 이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